저는 지금 철원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도시에서 살아왔던 저에겐 참으로 신기하고 어색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름 익숙해졌고 이곳의 지역민 분들과도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철원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와, 진짜 멀다. 이야, 날씨 진짜 좋겠다. 멀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나 날씨에 관해서는 확실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쌀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항상 좋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주민분들께서 날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날씨가 정말 이상해졌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때 아닌 폭우가 내렸고 본래 추운 곳이긴 하지만 엄청난 한파가 몰아쳤고 올해의 경우 땅이 굳어야 할 때 굳지 않아 농사 짓는 분들의 걱정도 컸습니다. 다행히 하느님께서 도우셔서 그런지 아주 맛있는 쌀들이 우리 앞에 나오긴 했지만 말이죠. 날씨가 참 이상해졌습니다. 이는 철원에 사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고 계시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함 속에서 우리가 깊게 느끼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습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의 작품은 시그널 기후의 경고입니다. 본 책의 저자 안영인 씨는 기상 전문 기자이자 이학 박사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가는 2017년 시그널 기후의 경고를 통하여 건강할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판을 발매함으로써 최신의 기후 문제들까지도 전해주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관하여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이에 관하여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거나 지나쳤던 사실을 전하고 이해를 도우려 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그널 기후의 경고는 기후변화가 먼 세대의 일이 아닌 인간사 모두의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하나의 경고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작가가 전하는 경고의 사이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사만사온. 겨울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내리면서 추위와 포근한 날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겨울철에 한반도에 한파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할 경우 한반도는 추위와 포근한 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3일은 춥고 4일은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일까?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주와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에도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험적으로 겨울철에 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는 주기를 7일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이병설은 1930년부터 1696년까지 서울의 겨울철 일평균 기온 자료를 이용해 실제로 사만사온 현상이 있는지 한반도 기온이 약 7일을 주기로 변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온 변동이 매년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한파는 4.4일, 포근한 기간은 4.65일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만사온, 즉 7일 주기로 기온이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 9일 주기로 기온이 오르내리면서 추위와 포근한 날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도 사만사온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유효한 것일까? 1985년 같은 연구팀은 조사기간을 늘려 1908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의 기온 자료를 분석해 사만사온에 대해 다시 한번 논문을 발표했다. 결론에서 연구팀은 우선 한반도 겨울철에 나타나는 기온 변동에는 아주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한 주기의 기온 변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다. 특히 평균적으로 볼 때 3일은 춥고 4일은 포근한 7일 주기의 변동이 아니라 12일에서 13일 또는 10일에서 11일 주기로 기온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적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만사온, 즉 7일 주기의 기온 변동은 아니지만 더욱 긴 주기로 기온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사만사온은 꼭 7일 주기로 기온 변동이 반복되는 기후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온이 오르내리는 현상에 대한 수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했다. 사만사온은 꼭 7일 주기는 아니지만 한파와 포근한 날이 반복되는 현상을 그럴듯하고 멋지게 표현한 말이라는 뜻이다. 2015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찾아오는 주기가 길었던 해다. 2015년 11월 27일 추위가 지난 뒤 20일 만에 추위가 찾아왔다. 7일 주기인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흘 추운 뒤 20일 만에 다시 추위가 찾아왔으니 사만20온이 된 것이다. 2015년 겨울이 예년보다 포근했던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남부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워싱턴 DC를 비롯한 북미 동부 지역, 유럽 지역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12월 중순 일본 도쿄의 기온은 24도씨까지 올라가면서 겨울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고 미국 워싱턴 DC는 12월 14일 126년 만에 최고 기온인 22도씨까지 올라가면서 때 아닌 벚꽃이 활짝 피기도 했다. 2015년 한반도에 나타난 사만20온 현상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 고온 현상의 원인은 우선 2015-2016 엘니뇨 때문이었다. 특히 강하게 발달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 컸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적도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필리핀 부근의 서태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게 된다. 예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는 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쪽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더욱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따뜻한 남서풍이 자주 많이 들어오면서 비도 자주 내리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북극이었다. 2015년 초겨울 북반구의 기압 배치는 북극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북극 상공에는 소용돌이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 이 소용돌이가 북극의 찬 공기를 극주변에 가둬놓고 한반도나 북미 워싱턴 DC 같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강하게 발달한 엘니뇨에 북극의 소용돌이가 찬 공기를 북극 주변에 가둬두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중위도 지역 곳곳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15년에는 사만사온 대신 사만20온이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곶감 농가는 곶감이 마르지 않고 썩어 큰 피해를 봤다. 곳곳에서 겨울 축제도 취소 또는 연기됐고 난방용품이나 겨울옷을 파는 사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한반도 겨울철은 평균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겨울철 기온의 진동폭이 커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록적인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고온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반면에 한파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사만사온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
6번째 대멸종을 촉발한 것은 인간이다. 동물의 멸종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꼽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과 멕시코 공동연구팀이 현지 시간으로 2015년 6월 19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산출 결과 1900년 이후 최근 포유류의 멸망 속도는 과거 인간의 영향이 없었던 시기보다 55배나 빠르고 조류의 멸종 속도는 34배, 파충류의 멸종 속도는 24배, 양서류의 멸종 속도는 100배, 어류의 멸종 속도는 56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 속도가 100배나 빨라진 양서류를 예를 들면 과거 인간의 영향이 없던 시기에는 10,000종의 양서류가 있을 경우 100년에 2종씩 멸종됐는데 1900년 이후 현재는 과거 멸종 속도의 100배인 100년에 200종씩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에서 멸종 속도를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멸종 속도의 하한선을 산출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멸종 속도가 이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속도로 동물의 멸종이 진행될 경우 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파괴되면서 결국은 인간의 생존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진정으로 6번째 대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고 매우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6번째 대멸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6번째 대멸종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부를 것인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그널 기후의 경고에는 들려드린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후변화의 사례들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종이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접하게 되신다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생태환경 문제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영인 작가가 이야기했듯 우리에겐 발빠르고 매우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고 작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청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지와 색색의 꽃과 풀을 찬양하셨던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하시는 밤이셨으면 합니다. 성인과 함께 좋은 밤 되세요.